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난 생각도 안 했는데. On today's Lion Academics.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믹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AP 피직스에 관련돼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 2025년 AP 피직스 시험이 리바이즈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개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크리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라이언 아카데미 또 출연해 주셨네요, 우리 크리스 선생님. 아, 네, 또 반갑습니다. 라이언 아카데미의 가장 최고의 멋진 선생님이신데.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인물, 제일 잘생긴 선생님,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크리스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라이언 아카데미 크리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지아 텍에서 어떻게 보면 에어로스페이스를 전공하시고 지금 석사를 준비하신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전공은 언더그래주에이트 전공은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에서 라이언 아카데미에서 저희 AP 피직스 1 그리고 AP 피직스 메카닉스 그리고 E&M까지 이 피직스에 정말 엄청 잘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보고 제가 크리스 선생님을 쫄라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AP 피직스 시험을 보게 되면서 그 컨텐츠를 보게 되면서 약간 개정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크리스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 선생님 이번에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를 갖다 좀 잘 많이 확인해 보셨어요? 일단 이제 AP 피직스 1이랑 이제 2랑 원래 이제 유닛들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거기 항상 약간 애매했던 게 그 피직스 1에 원래 이제 없고 피직스 2에 그 thermodynamics랑 같이 이제 결합해서 그 플루이드 관련된 이제 유체역학 유닛이 이제 맞아요. 그 피직스 2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AP 피직스 1 과정으로 옮겨졌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본격적으로 AP Physics 1, AP Physics 2, 그다음에 AP Physics Mechanics, 그리고 AP Physics E&M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AP Physics 1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럼 와가지고 AP 피직스 1부터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AP Physics 1은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나요? 일단 제일 큰 변화로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AP Physics 2에 원래 있었던 그 유체역학 관련된 유닛이 AP Physics 1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이 유체역학인데 이게 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유체역학을 진짜 파고들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쭉 갈 수 있지만 이제 네. 보통 대학교 학부에서 다루는 유체역학의 개념에서는 잘 하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유체가 이제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이제 hydrostatic force라고 하는데 유체가 이제 뭐 특정 모양으로 쌓여 있으면서 그 이제 특정 뭐 판에 가는 힘이 얼마인지 약간 AP Physics 1의 다이나믹스랑 이제 좀 힘과 관련된 측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좀 AP Physics 2의 thermal보다는 이제 1의 힘과 약간 뉴턴의 제2법칙 뭐 약간 이런 거랑 조금 더 연관성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넣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보면 피직스, 그러니까 AP 피직스 2에 있던 플루이드 그 파트가 유닛 8이었는데 그게 네. 결론적으로는 피직스 1의 그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좀 변경됐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다룰 때 이제 직선 그 병진 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하죠. 이제 linear motion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운동, rotational motion 이게 두 가지의 이제 운동을 일반적으로 피직스 1에서 다루는데 그 두 이제 linear motion과 이제 rotational motion 사이의 연관성이 조금 더 밀접하게 서로 이제 교차되면서 연결되어 가지고 많이 연계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AP 피직스 1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피직스에서 이 파트는 알지브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꼭 스템 전공이 아니더라도 테이크할 수 있는 시험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이제 물리에 관한 그런 이제 기본기가 있어야 되지만 그 수학적인 면에서는 진짜 거의 사칙연산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사실 미적분 같은 거에서 이제 공식이 많이 유도가 되지만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인테그랄이 적분이나 미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유도를 이제 알gebra based test는 시키지 않고 그냥 거의 진짜 사칙연산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공자들도 사실 건드려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왔을 때. 또 어떤 부분이 좀 추가됐나요? 그리고 또 이제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geb라에서 배우는 그 간단한 뭐가 이제 반복적인 이제 운동을
그 특정 이제 반복적인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의 이제 뭐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진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 같은 것들을 들여가지고 이제 많이 알gebra 2에서 하는 거를 이제 아실 텐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지,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피직스 1에서 simple harmonic motion이 이제 나오면서 여태까지는 그냥 이제 운동 자체의 이제 주기나 진폭 이 정도까지만 분석을 했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운동 방정식까지 다루는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게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알gebra 쪽에서 기본기만 탄탄하게 되어 있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어떤 과목을 가리키는 이 코र्스가 체인지된 거는 지금 저희가 좀 어느 부분이 추가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알아봤는데, 그런 거보다 좀 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떤 걸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냐면 결론적으로 exam이 어떻게 디자인이 구성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험이 뭐 멀티플 MCQ나 아니면 FRQ 이런 게 좀 어떻게 체인지 변했느냐 이런 걸 좀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거든요. 그 사실 이제 문제 수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편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AP Physics 1 exam이라고 하면은 그 multiple choice 문제들이 이제 처음 섹션을 이루고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이제 4-5개 정도의 그 free response question이 이제 섹션 2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께 좀 설명드리려고 하면요, MCQ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RQ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식인데 좀 약간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좀 많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섹션 1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객관식 문제들은 원래 이제 50문제 정도를 푸는 거였는데, 맞아요. 네, 그 개수가 이제 40문제, 그러니까 10문제, 총 10문제가 줄어들었고요. 지금 시간도 네.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시간도 이제 원래 50문제를 이제 90분 안에 푸는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그 40문제로 줄었으니까 시간도 80문제로 줄어들었어가지고, 사실 문제당 이제 배정된 시간으로 보면은 조금 더 널널해진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초이스를 골라야 full credit을 받을 수 있는 multi-select question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부모님 있으셔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2개 이상을 갖다 선택하는 그 질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답이 고르기 쉬워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섹션 2에서는 우리가 free response ques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주관식 문제들을 푸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AP Physics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쥐약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뭐 한국식 시험에서 나중에 서술형 같은 거 보면 이제 숫자 이제 딸랑 뭐 쓰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뭐 특정 물리적 그런 현상을 주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실험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뭐가 이제 나오냐,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이 과정까지 다 세세하게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교에서 보는 물리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이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연습하는 게 솔직히 많이 힘들긴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일 매일 그 보면은 저는 멀티플은 MCQ는 잘하는데 여기 보면 FRQ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FRQ는 솔직히 말해서 5개에서 지금 4개로 변경된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5개에서 4개로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것도 맨날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그 시간이 또 90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90분 동안 이제 4문제를 갖다 풀어서 이제 프루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지 않나요, 이거는? 그 사실 뭐 고등학생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물리 같은 거 시험 볼 때 이런 것들 쓰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대학교 가서도. 맞아요. 대학교 가서도 싫어하게 돼. 근데 왜 이 네. 파트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을까요?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좀 자기 생각을 되게 논리정연하게, 수학적 공식, 이제 수학적 베이스도 있어야겠죠. 수학적 베이스가 탄탄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 현상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답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 풀이 과정을 되게 이제 세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free response question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free response question이 원래는 90분 안에 5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제 원래 그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문제가 줄어가지고 4문제가 되고, 시간이 총 배정된 게 이제 100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MCQ가 좀 줄었으니까, 그죠? 네, MCQ가 줄어가지고 뭐 free response가 조금 는 건가? 뭐 이제 이거는 뭐 칼리지보드 사람들만 아는 정답이겠지만, 제 생각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은
약간 free response question을 이제 빨리빨리 푸는 것보다 약간 자기 생각을 되게 딥하게 써내려가는 그런 맞아요. 거를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네 문제로 줄어들었다고 마냥 안심만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free response 한 문제에 그냥 문제만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라 A, B, C, D 해가지고 막 진짜 F, G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좀 잘 조심스럽게 또 추측을 해보자면 문제 하나하나가 좀 더 두터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새로 개정된 것 같은 경우는 AP Physics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정리를 좀 잘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AP Physics 2도 한번 알아볼까요? 2도 뭐 아마 비슷하게는 갈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P Physics 2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좀 제가 좀 가지를 쳐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AP Physics 1이 있고요, AP Physics 2가 있고, 그리고 AP Physics Mechanics가 있고, AP Physics E&M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AP Physics 1은 어떻게 보면 알지브라 베이스로 심화된 어떻게 보면 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AP Physics Mechanics는 똑같은 컨셉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보면 적분돼서 좀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AP Physics 2가 이번에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플루이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직스 2에서 피직스 1으로 들어갔던 그 케이스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AP 피직스는 어떤 코र्스가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 피직스 2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첫 유닛인 플루이드가 AP 피직스 1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AP 피직스 2에서 좀 파동,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세세하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이브에서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원래 이게 AP Physics 1에서 잠깐 다뤘던 뭐 그 도플러 효과라든지 그거 너무 싫어. 스탠딩 웨이브라든지 그것들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좀 AP 애들 Physics 여름마다 맨날 선생님이랑 같이 그거 하면 애들이 막 소리 피직스 할 때마다 맨날 소리 지르잖아요. 그 피지컬 사이언스 할 때, 피지컬 사이언스만 해도 학생들이 좀 이제 넋이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어. 근데 이제 AP 피직스 딱 하고 나면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없으시면서 이게 좀 피직스를 좀 좋아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진짜 미국에서도 그렇고 피직스를 이제 되게 마니아스럽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은근히 약간 그런 마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피직스 2에서 원래 그냥 한 유닛에서 다뤘던 그 옵틱스랑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의 유닛으로 나눠졌는데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옵틱스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옵틱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학이랑 관련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옵틱스를 한국어로 이제 좀 러프하게 옮기면은 약간 광학에 관련된 많은 현상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파동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 뭐 빛의 굴절이라든지 회절, 뭐 소리의 회절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좀 변경됐나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AP Physics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 유닛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전자 회로에 관해서 많이 서킷. 네. 이거 얘기다. 서킷에 관련된 이제 많은 컴포넌트, 뭐 이제 resistor, 뭐 inductor, capacitor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전자 회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주로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수학적으로 뭐 특정 볼티지나 이런 것들 이제 계산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딥하게 다룬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카리지 보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P Physics 2의 제일 마지막 단원으로 나오는 유닛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역학들을 이제 AP Physics 1, AP Physics 2에 걸쳐서 쭉 이제 턴과 여러 이제 예전 학자들이 이제 고안했던 고전역학, 고전 물리학들을 이제 쭉 배워왔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좀 약간 고전 물리학 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현대에서 와서 이제 새로 발견된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잠깐 간단히 다루는 유닛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로 thermodynamics랑 이제 현대 물리학의 이제 겸비해서 도출된 개념이 이제 흑체 복사라고 있는데 black body radiation이라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Compton scattering 같은 그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주로 설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간단하게 AP Physics 2 마지막 단원에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코र्스 체인지가 좀 일어났던 것들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피직스 1 and 2에서 2파트에서 이게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많은 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뭐 그냥 이제 뭐를 덜 배우고 더 배우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새로 뭐 아예 빠지거나 새로 추가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AP Physics 1과 AP Physics 2의 기존에 뭐 여기 배치되어 있었던 그런 유닛들이 서로 그냥 이동을 했다. 교차하면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배우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제 피직스 2도 네. 그 실제 exam, 실제 시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피직스 2 시험 형태는 이제 피직스 1이랑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멀티플이 좀 50개, 줄어들고, 그죠? 50개였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이제 40개로 줄어들었고 그 시간 배정된 것도 이제 90분에서 80분. 네. 그리고 이제 FRQ도 4개 해가지고 뭐 거의 시험 보는 시간도 그렇고 AP Physics 1이랑 거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네, 맞아요. 챕터랑 네. 그게 왔었을 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이죠. 어떻게 시험 유형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멀티플 퀘스천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그 시간에 대한 안배가 어떻게 보면 FRQ로 좀 많이 들어갔고 FRQ도 문제도 5개에서 4개를 주는 거죠? 네네.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FRQ는 또 어떤 4가지 어떤 시험일까? 어떤 타입으로 이루어졌나요? 사실 뭐 이제 그 해마다 나오는 문제 유형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콕 집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고는 이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리가 아무래도 수학이랑 많이 연관이 된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프를 읽고서 뭐 특정 데이터 포인트들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찍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있는 뭐 라인 오브 베스트 핏을 구한다든지 그걸로 이제 특정 수치들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실험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떤 오류들이 이제 범해졌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물리의 제일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이제 잘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기존에 있던 피직스 1과 2의 레벨에 비해서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개념을 갖다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많이 두면서 FRQ 연습을 갖다 좀 많이 시키면 괜찮지 않나요? FRQ 연습을 저도 이제 옛날에 AP 피직스를 공부를 할 때 FRQ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FRQ에서 생각을 이제 좀 정갈하게 쫙 이제 전개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멀티플 초이스에서도 그 감이 이제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공부한다고 막 FRQ가 안 늘고 뭐 FRQ 공부한다고 이게 안 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피직스 가장 솔직히 말해서 스템을 아주 좋아하던 어떻게 보면은 피직스 파트에서는 피직스는 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AP 피직스 1, 알지브라 베이스, IP 피직스 2 이게 2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좀 메카닉스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피직스의 꽃은 AP Physics Mechanics 어떻게 보면 스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Calculus 이제 미적분을 딱 들이미는 게 바로 이제 Mechanics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 AP Physics C Mechanics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알지브라 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미적분을 사용하게 되는 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꽂히고 정말 스템이고 이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긴 한데 자, 그럼 그 AP Physics Mechanics는 챕터는 AP Physics 1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다음번에 AP 피직스에 관련된 컨텐츠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제가 다 어떤 AP 피직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컨텐츠를 곧 다시 저희가 또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자, 그럼 AP 피직스 C의 이번에 코र्스에서 바뀐 건 어떤 점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으세요? 그 AP Physics C Mechanics에서는 사실 뭐 여기서도 시험 형식은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코र्스 매티리얼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원래 있었던 그 core material에 조금 더 이제 충실하게 시험을 이제 기본기에 더 충실하게 이제 시험 문제 스타일들을 많이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할리지보드 측에서 그냥 요구하는 그런 AP Physics C Mechanics를 풀 수 있는 인재상을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충실하게 문제 스타일들을 많이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AP Physics 1하고 AP Physics Mechanics를 갖다 고민을 해볼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AP Physics Mechanics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생들이 특히 STEM, 이과 이런 학생들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테이크하는 거고 모든 학생들이 좀 피직스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AP Physics Mechanics는 AP Physics 1하고 다르게 이렇게 학생들이 힘들어할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AP Physics C Mechanics에 나오는 이제 내용 자체는 AP Physics 1과 거의 진짜 평행선을 달려가지고 AP Physics는 1을 잘했던 학생이면은 AP Physics C Mechanics도 배운 내용이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 Mechanics에서 일반적으로 왜 힘들어하냐면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Calculus Based Exam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P Physics 1에서는 뭐 특정 공식들을 그냥 줬다면은 이렇다 하면서 줬다면은 AP Physics C Mechanics를 넘어가서는 그런 공식들을
한번 유도해봐라. 음. 뭐 뉴턴의 제2 운동 방정식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F는 MA에서부터 뭐 그런 이제 공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유도 과정을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또 이제 숫자를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문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이거잖아요. AP Physics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이드나 이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탄생됐던 것 같다. 좀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사용을 해서 그 수적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좀 포커스였다고 하면, 어쨌든 피직스 메카닉스는 이걸 갖다 증명하는 파트에서 특히 막 엄청나게 디테일한 이제 일단 라이팅이 많아지면 피직스로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제 또 숫자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리스 문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은 골머리를 앓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AP Physics 1은 약간 고기 뷔페에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집어가지고 먹는 느낌이었다면 맞아. 그 C 메카닉스는 약간 살아있는 소를 주고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당황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대단한 그 비밀이긴 한데요. 맞네요, 진짜. 소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역시 AP Physics 그 최고. 오케이. 너무 잘한 비유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코र्스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갖다 확인을 해봤다고 하면, 그래도 문제 이그잼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좀 AP Physics 1과 2에 비해서 AP Physics가 좀 문제수가 되게 대폭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원래는 multiple choice가 여기서도 이제 multiple choice section 1이 있고 free response question이 있는데, 그 multiple choice에서 원래 이제 35문제를 풀었다면은 이게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네, 40문제로 약간 5문제 정도가 늘어났어요. 대신에 거기에 이제 section 1에 배정되는 시간도 대폭 늘었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이제 45분 안에 모든 문제들을 다 푸는 35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80분을 주고 40문제를 푸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FRQ도 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원래 FRQ를 3문제 정도를 줬었는데 이제 한 문제가 더 추가돼가지고 4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께서 뭘 모르시냐면, 피직스에서 FRQ가 이게 4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4개인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문제에 A, B, C, D 숫자적으로 달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대학교 시험에서도 보통 이제 좀 뭐 대부분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 이제 새내기 친구들이 대학교 와가지고 막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제 2문제 낸다. 그러면 이제 뭐 2문제 별로 안 되네. 막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센 문제 뭐 그냥 계산 조금 하면 띡 끝나는 그 2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뭐뭐뭐를 증명하시오 막 이런 게 2개가 나와버리니까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고등학교 AP Physics는 그 정도 극악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4문제가 그냥 뭐 한 번 multiple choice처럼 그냥 따다다다 풀어가지고 끝나는 4문제가 아니라 그 한 문제 안에 A부터 뭐 G, F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은 소문제들이 쫙 있고요. 그 A부터 F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를 조금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A부터 잘못 나가면은 이제 B부터 그냥 저르륵 하고는 이제 큰일 대참사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부터 조금 잘 방향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free response question도 3문제에서 4문제로 늘어났지만 그 시험 시간도 원래는 이제 free response question이 45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짧았는데 이제는 100분으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free response question을 생각하면서 풀 수 있게끔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AP Physics 메카닉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게 피직스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FRQ가 어떻게 보면 이 개념과 이런 피직스 같은 경우 좀 딥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피직스를 정말 좋아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AP 피직스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테이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 FRQ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RQ를 갖다가 보면은 이렇게 학원이나 아니면 뭐 과외나 다양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FRQ로 되게 연습하는 경우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건 좋긴 한데 이 피직스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 FRQ를 되게 상당히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조금 시험이 좀 어렵거나 좀 맞지 않는 게 나와도 어떻게 태클에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특히 피직스를 이렇게 아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피직스를 들어야 됐었을 때 항상 고민이 무언가를 막 FRQ를 외우고 막 이렇게 갔었던 게 그렇게 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네.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free response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free response 문제들이 다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특정 연도 기출을 계속 풀어오면서 맞아요. 그 문제 시나리오를 자꾸 외우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랑 뭐 비탈길 해가지고 이거 이제 뭐 블락 내려간다 하면은 뭐 이제 공식 같은 거를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이제 뭐 비슷한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그 이니셜 컨디션,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메커니즘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 때문에 다 공식들이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물리에서 그 AP 피직스에서 가르치는 기본 공식들로부터 다 출발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동 방정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에너지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니면은 뭐 2D 키네마틱스에서 나오는 그 중력 가속도 막 이제 포함한 그 Y의 뭐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 이런 공식들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다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AP Physics C Mechanics 같은 경우는 시간이 또 이제 많이 여유로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냥 이제 유도하면서 풀어라. 이런 느낌으로 시간을 늘려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많이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메카닉스에서 보면은 되게 특히 기출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는 거 도움이 되긴 하나 오히려 진짜 유도를 해서 제 학생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해 가면서 하는 것과 그냥 문제풀이식으로 하는 거는 좀 효과가 좀 많이 적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그 대학교 시험에서도 좀 학생들이 이거 약간 비슷하게 가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시험을 내실 때 뭐 4문제 정도 낸다 하면은 뭐 1문제 정도는 과제에서 나오겠네 하고 3문제 정도는 이제 족보 보면 되겠네 하고서는 족보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이 족보를 막 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운이 좋으면은 족보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이 똑같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잘 맞을 수 있겠으나 가끔씩 교수님들이 이제 그거를 족보가 돌아다니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바꿔가지고 막 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 공식에 충실했던 친구들은 항상 그거를 이제 시험 시간도 충분하니까 이제 유도를 하면서 이제 쫙 푸는데 근데 이제 족보에 너무 의존한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장이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 말이 바로 그 너무 기출 문제를 갖다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거에 의존하는 학생들을 좀 많이 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좀 잘했던 학생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흐름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태클에 가야 되는 그 전략을 좀 연습시켰던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P Physics의 마지막으로 이제 AP Physics Mechanics까지 이제 커버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E&M에 대해서 AP Physics 이제 E&M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P Physics 1의 어떻게 보면 상위 버전이 AP Physics Mechanic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 Physics 어떻게 보면 Fluid 이번에 들어갔던 것처럼 AP Physics 2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드밴스된 파트를 갖다가 AP Physics 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뭐냐면은 칼리지에 있는 피직스를 갖다가 다 쪼개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 이제 C 메카닉스랑 E&M의 의도가 뭐냐면은 약간 그 유도하는 것들 문제를 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 가서도 그런 유도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전공 시험에서.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제 뭐 아무래도 대학교 레벨 Advanced Placement 해가지고 대학교 레벨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미적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학교 스타일에서 이제 나오는 일반 물리학 시험이랑 좀 친숙해져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E&M 같은 경우는 메카닉스보다는 약간 조금 더 학생들이 좀 덜 어려워했던 것 같거든요. 네. ENM 뭐 진짜 이게 저희가 자꾸 네. E&M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E&M이 뭐의 약자인지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ENM의 약자는 Electricity and Magnetism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메카닉스에서는 좀 힘, 뭐 에너지, 운동량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계산을 많이 했다면은 그 ENM에서는 좀 전자기학 그러니까 이제 전기 포텐셜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저항, 전류 저항 이런 것들 이제 전기 서킷에서 그 회로에서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지 아니면 회로가 아니어도 뭐 전기장, 자기장이 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메카닉스하고는 사뭇 달라요 느낌이 E&M은. 그리고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는 메카닉스랑 E&M은 진짜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메카닉스를 E&M보다 좀 더 선호하는 쉽게 거죠. 네, 쉽게 느꼈거든요. 쉽게 느꼈다기보다 약간 좀 거기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거를 많이 다루는 기계과로 가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메카닉스 쪽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메카니컬 엔지니어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주게 돼 있죠. 메카니컬, 뭐 에어스페이스, 시빌 이쪽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맞아, 시빌 엔지니어링 그죠? 네. E&M 쪽으로 발달하는 학생들은 좀 선호하는 학생들도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가나요? E&M은 아무래도 전자기학 쪽을 많이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 전기전자 그러니까 electrical engineering 쪽으로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electrical engineering 쪽이 아니어도 그 약간 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많이 틀어가지고 그쪽으로 되게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카닉스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E&M을 좀 선호하는 학생이 있는데 특히 그 electricity 이 파트를 갖다 좀 그러니까 E&M을 좀 더 싫어하는 학생은 왜 좀 선호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이제 E&M 쪽보다는 메카닉스를 되게 많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 전자기학이나 뭐 전자기학을 약간 고전역학이랑 되게 다른 학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이 맞기는 한데 약간 뭐랄까 되게 정통 물리가 아닌 느낌? 그런 인프레션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이거는 어떻게 풀지? 저건 어떻게 풀지? 하면서 그 적분하는 것도 이제 공식을 어떻게 이제 좀 메카닉스랑은 다른 느낌으로 이제 공식 같은 거를 이제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이제 호불호가 이제 갈리더라고요. E&M 쪽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메카닉스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자, 그러면 이제 코र्스에 대해서 E&M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시험 형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시험 형식이 바뀐 거는 이제 AP Physics, C Mechanics랑 되게 비슷하게 바뀌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진짜 똑같이 바뀌었죠. 원래 이제 MCQ가 35문제였는데 여기서도 40문제로 늘고 대신에 이제 문제 배정된 시간을 45분에서 80분으로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 Mechanics랑 똑같이 변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MCQ에서 원래 이제 오디션다 해가지고 A, B, C, D 초이스가 있었는데 그 AP Physics C에서도 메카닉스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는 오디션다가 아니라 사지선다예요. 그래서 이제 A, B, C, D 초이스가 있어가지고 정말 몰라가지고 찍는다. 20%가 아니라 이제는 25%에 이제 맞는 확률이 네, 올라가 있네요.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크리스는 애들이 맨날 그 메카닉스로 막 와가지고 맨날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주면 애들이 막 크리스님이 해커로 따라가지고 막 애들 막 머리 터지고 막 이러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오늘? 네. 그리고 이제 FRQ에서도 원래 이제 똑같이 3문제였는데 4문제로 늘었지만 그만큼 이제 시간을 또 확 많이 주기 때문에 E&M도 좀 아마 이제 여유롭게 유도하면서 풀어나가는 식으로 이제 태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AP 피직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 중에서 특히 스템이나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과목들인 것 같긴 한데요. 요즘 들어서 아이비리그나 명문 대학교들 같은 경우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과 성향이 같이 있는 학생들이라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 능력 중에서 스템 쪽에 대한 능력을 좀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하이 어치빙한 학생이라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이라도 피직스를 갖다가 건드려서 좀 더 어려운 과목을 태클해서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려는 학생들이 요즘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다음에는 이제 AP 피직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챕터별로도 저희가 확인을 많이 한번 해보긴 할 텐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AP 피직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컨셉을 잡고 되게 많은 걸 갖다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피직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수학이 조금 스트롱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매스에서 좀 약간 좀 잘하는 학생인데 문과 학생들 중이라도 피직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스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 사이언스 파트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케미 피직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강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가능만 하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내면 특히 명문대학교나 아이비리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베니핏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피직스 메카닉스, 그럼 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이게 너무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솔직히 말해서 MIT나 기타 막 스탠포드 그 들어갔던 학생들의 원서를 갖다 저희가 커버를 하면서 느꼈던 게, 특히 이 여학생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템 중에서 이 피직스 메카닉스를 잘하는 학생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변별력이 좀 되게 많이 됐던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2024, 2025 그리고 AP 피직스에 관련돼서 AP 피직스 1, AP 피직스 2, 그 다음에 AP 피직스 메카닉스, 그 다음에 이제 AP 피직스 E&M에 시험이 이제 개정됐던 거, 그 리비전이 리바이즈 된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에서의 그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시고 지금 석사과정을, 조지아텍에서 석사과정을 갖고 있는 저희 크리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피직스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피직스 컨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크리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 안 했는데 네. 다음에 준비해야 돼? 한번 네, 딥다이브 해봅시다. 이제부터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좀 어떻게 보면 AP 피직스는 어떻게 태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크리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준비해서 되게 많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피직스 이제 네.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커리큘럼 있는 거 그냥 다 오픈해서 다음번에 네. 이제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부터 컨텐츠 다음에 또 찍어야 돼? 뭐 이제 그래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내가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피직스를 네. 싫어할까? 피직스요? 아무래도 그 진짜 그냥 과목 자체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학문이라서 이게 그나마 과학에서 좀 이제 그 물리적인 현상 같은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툴로 이제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리에서 유독 그게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포자라는 말이 진짜 있을 정도로 맞아요, 수학 맞아요, 싫어하는 맞아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학을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과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싫어지는 많이 거죠. 더 싫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왔었어. 그래도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열정 맞아요. 있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리고 심해서 피지컬 사이언스 때 피직스 살짝 잘 건드리게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학생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